자, 바로 13차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발해입니다. 네. 영주가 손에는 없냐는데요. 손에? 네. 아, 손에? 자, 발에 손에 좋은 지적이었어? 좋은 얘기였어. 라이브 좋았어. 자, 오늘은 발해에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 수업 가기 전에 잠깐 오늘 역사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하면요. 우리 학교만이 가진 특징이 뭐가 있을까? 네, 남녀공학, 뭐 탄소심리, 또 교장쌤. 교장쌤. 왜 교장쌤 다 있잖아, 다른 학교도. 다른 이름이 자,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와 다른 특징. 식물을 심는다. 맞아. 세훈쌤 2명이야. 뭐 유리쌤도 행복하시지. 자, 일어나고. 남파극장 되게 예뻐. 힘내고.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 선생님이 이걸 생각하거든. 우리 학교 다른 학교와 다르게, 매점 다른 학교도 없잖아. 안청 있어? 그래? 되고 싶다. 자, 시켜줄까? 우리 학교가 나는 이제 다문화 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거든요. 우리 학교가 다문화 학생 비율이. 왜냐면은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고려인 친구들이 좀 많죠. 여러분 고려인이나 선생님 작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1800년 조선 후기 때부터 여기 연해주나 사할리라는 곳에 연해주 지방에 옮겨가서 살다가 본격적으로 고려인들이 간 게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려고 여기 당시에 러시아 영토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당시에 소련의 지배자는 스탈린이 혹시 이 고려인들, 이 독립운동한 고려인들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를 쳐들어올지도 몰라 라고 염려가 돼서 저들을 강제로 기차에 태워서 여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버립니다. 저게 고려인 역사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갔다가 지금 고려인들이 돌아오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그래서 우리 학교도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배울 이 나라, 발해라는 나라도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다문화 국가였고요. 근데 저 발해라는 나라가 다문화 정책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멸망할 때 배경을 보면은 여러 민족들끼리 서로 막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학교인, 우리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될까? 어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발해라는 나라 역사를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건국. 세울 건자에 나라를 세운다. 누가 세웠냐면 저 아저씨가 세웠어요. 저 아저씨 이름은? 대조영. 제가 대조영 아저씨인데요. 저 들어가면 본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선생님 중학교 때 했던 건가 그랬는데. 자,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라는 아저씨가 발해를 건국한 거예요. 대조영. 당시에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던 누구? 대조영이 무엇을 건국했다? 발해. 발해를 건국합니다. 자, 발해를 건국하는데요. 여러분, 왜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이 건국하냐면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고구려 사람들은 다 당나라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두 번 다시 고구려 땅에 고구려 같은 나라 생기면 안 돼. 그래서 막 고구려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갔어. 끌고 가서 뭐 했을까? 죽여요. 맞아, 강제 노동. 맞아, 덤비면 죽이거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이 들어오서 못 살겠다. 우리 탈출하자. 그래서 이때 대조영이 세력을 이끌고 당나라랑 싸워서 탈출합니다. 탈출을 해서 여기 중정 흥덕부란 곳에서 나라를 세운 게 바로 발해야. 누가 세웠다? 대조영은 어디 사람? 고구려 사람. 그래서 대조영은요 나라를 공격하고 나서 우리 발해는 고구려를 대승한다라는 계승 의식을 펼쳤고요. 실제로 그 다음 땅들 왕들 보면은 다른 나라의 편지를 보낼 때 나 고려왕, 즉 고구려왕 누구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발해의 계승 자체가 우리는 고구려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로서 발해라는 나라가 되게 중요하고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지금 보시면 초록색 지역이 발해 영토야.
거의 고구려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했지만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때를 남북국시라고 하거든요. 남쪽엔 신라, 북쪽엔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열리면서 거의 한 200년 동안 유지됐던 나라가 발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발해가 지금 보시면 영토가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 이게 발해의 지금 영토인데 지금 발해 영토 여기가 한반도거든요. 여기가 이제 한반도야. 여기까지가 한반도야. 한반도보다는 땅이 다 어디에 있어? 지금 저 위에 있는 땅들 다 여기 어디 나라? 중국이랑 러시아. 그래서 중국 정부랑 러시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발해는 지금 우리나라 땅에 있다.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나라니까 이건 어디 나라 역사다? 우리 중국 역사다. 러시아 역사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발해는 고구려에서 했으므로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한국, 중국,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상태야. 발해가 어디 역사 가지고? 여러분 어디 역사 같아요? 세 나라의 역사도. 세 나라의 역사라고? 어쩌? 통일.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그렇지? 발해는 과연 어디 역사인가를 좀 이따가 여러분이 논술 모양으로 작성을 볼 겁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러시아의 일정을 다 보여줄 거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읽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아무튼 발해는 확실한 건 그겁니다. 발해는 어디 계승한 나라? 고구려 계승한 나라. 그런데 중국의 주장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야 발해를 봤더니 특징 발해란 나라는 당나라의 정치 제도를 갖다 썼더라 라면서 뭐라 하냐면 이때 발해가 정치제도가 삼성 육부제였거든요. 당의 제도를 수용합니다. 여러분 삼성 육부제도 이름 보면 기억날까? 네. 당나라에서 만들었던 굉장히 훌륭한 정치제도예요. 얘들아 너네 창을 닫아놓은 거 있어? 더워요. 열면 안 돼요? 그치 덥지 않니? 더워요. 연습해요. 얘들아 저희 당나라 삼성 육부제도로 얘들아 잘 들어봐. 당나라의 최고 지배자를 뭐라 부르게? 황제. 여러분 황제가 혼자 나라를 다스려. 거의 황제가 똑똑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 잘 돼. 하지만 황제가 무식하거나 무능하면 어떻게 될까? 망해요. 나라 망한다. 저게 당나라 황제 제도의 문제점이야.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 황제가 혼자 정치를 못하도록 만든 게 삼성 육부제입니다.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되게 훌륭한 제도야. 삼성 육부제도는 이겁니다. 중서성에서 황제랑 같이 정치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은 황제랑 중서성이 모여서 이번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요. 그렇지, 줄여야지. 그럼 줄이다 하면은 문화성에서 정치를 검토합니다. 검토를 했더니 세금을 한 50년 줄이게 봤대. 그래서 통과시켜. 그럼 상서성에서 이제 세금을 줄이는 부서인 호부 여기다 명령 내려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삼성육부제입니다. 삼성육부제의 핵심은요. 황제 혼자 일한다? 아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일한다는 이게 사람들의 인프라를 구축한 되게 뛰어난 정치제도야. 실제로 저 삼성육부제는요. 그 이후로도 계속 유지가 돼. 연연이 되면서.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뭐라고 했냐면 발해가 이거 갖다 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삼성육부제는요. 발해뿐만 아니라 신라도 썼고요. 뭐 고려도 쓰고 그 이후에 거의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거 다 씁니다. 왜냐면 워낙 훌륭한 제도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반박하냐면 아니다. 삼성 육부제를 갖다 쓴 건 맞다. 그런데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비판합니다. 발해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꿨다. 삼성 육부제를 갖다 쓰긴 했지만 발해가 독자적으로 입맛을 바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이게 발해 삼성 육부제도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큰 거는 명칭이 다 달라.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었는데 발해는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명칭도 다르고요. 발해에서는 그 관청 명칭이 잘 들어봐. 충, 인, 의, 예, 지, 신. 인, 의, 예, 지. 이거 어디서 강조한 동물일까? 인의 예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동물이 아니. 제자백과 사상 중 여기서 강조한 사상이야. 어디요? 개몽사상. 아니야. 제자백과 사상 중 유가, 법과, 도가, 무가 배웠죠. 그 중에 인과 이, 예의와 이의 이런 걸 중시하는 사상은 육아 사상이죠. 육아 사상, 즉 유교 덕목으로 부서의 명칭을 지었고요. 그냥 발해는 일단 명칭이 달라. 유교 덕목으로 그 행정 조직을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상서성인 기능을 하는 정당성 기능을 제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날에 36불을 썼는데 그대로 썼다?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얘네는 유교 덕목으로 명칭을 사용합니다. 명칭도 달랐고 그리고 기능도 조금씩은 달랐다. 그래서 36배를 썼지만 우리가 입맛을 바꿔 썼다.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의 역사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우리가 반박하고 있고요. 또 고구려 역사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뭐가 있냐면 그것도 있어. 방바닥 뜨뜻하게 하는 거 있어. 온돌은요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고요. 온돌의 원리가 뭐야 얘들아? 바닥이 어떻게 왜 뜨거워져? 바닥이. 불을 쓰니까. 그렇지. 여기 이렇게 부엌에 보면 가마솥 있죠. 아궁이에 불을 띄워. 그럼 이 뜨거운 연기를 아래로 통하게 합니다. 이렇게 바닥 아래로. 그래서 여기다 불 쏘고. 그래서 뜨거운 연기가 바닥을 지나가게 하면서 바닥이 뜨거워지도록. 이게 온돌이야. 온돌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리를 집을 짓고 온돌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봐라. 건축 문화, 무덤 문화, 그리고 생활 패턴, 그리고 지배층까지 다 보면은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근거도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해. 발해의 사회 구성인데요. 발해의 사회. 발해의 사회를 보시면요. 피라미드 딱 두 칸만 딱 그려져요. 두 줄로만. 이렇게. 자, 발해의 사회를 보시면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뉘는데 지배층은 누구였냐? 지배층은요. 고구려 사람이었습니다. 고구려들. 즉 대조영과 함께 당나라에서 탈출을 해서 대조영과 알고 지냈던 고구려 사람들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심지어 낮은 관직까지 다 고구려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발해한 나라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누구였냐? 맞아. 왜냐면 여러분 물론 고구려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있긴 했으나 이때 발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초원지대야. 이 초원지대에 살고 있던 누가 있었냐면 말타고 누가 있는? 유목민족. 이 유목민족자에 얘들이 살고 있었어. 말갈족. 말갈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말갈족은 고구려 시대 때부터 저기 살면서 고구려 백성을 원래 살던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조에 건너서 딱 나라를 세웠을 때 이미 여기에는 말갈족이 터였어. 그래서 말갈족의 백성들, 지배층은 고구려인 이렇게 사회 구조가 잡힌 게 발해 사회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 거의 모든 백성들은 말갈 사람이야. 그런데 지배층은 고구려 사람이래. 그러면은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말갈 사람들은 어떤 불만이 생길까? 왜 걔네만? 그치. 왜 얘네만 권력을 잡지? 왜 얘네가 우리나라 같은 민족도 아닌데 왜 얘네가 시장하고 있지? 점점 불만이 쌓일 거야. 그리고 고구려 사람이 말갈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죠. 문화와 민족과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점차 발해한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해가 한 200년 유지가 되는데 멸망할 때 기록을 보면은 이때 여러 민족끼리 서로 싸우거나 항복하거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발해가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발해한 나라가 이렇게 지배층과 피지배층, 지배층은 고구려, 피지배층은 말갈을 나누면서 서로 융합이 잘 안 됐고 그래서 멸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멸망을 보시면요. 나라가 멸망을 보면 멸망을 보시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부 분열로 나라가 약해졌고요. 이후 900년쯤 10세기, 9세기쯤 거란이 공격해서 멸망합니다.
당시 내부 분열로 약화되었고 거란이라는 유목민족이 쳐들어와서 발해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발해의 역사를 잠깐 짧게 배웠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발해 건국한 아저씨 누구? 대조영. 대조영. 대조영 어디 나라 출신? 고구려. 고구려. 그래서 발해를 보시면 지배층은 어디 나라? 고구려. 지배층은? 고구려. 말갈 사람, 말갈 사람이 있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서요. 발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거는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가면 당나라가 해동성도 동쪽에 정말 큰 나라라고 불리면서 되게 컸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수행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검사하고